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제가 책 리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지금 보이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지금 모파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수다 떨듯이 재밌게 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모파상이라는 작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요. 프랑스 자연주의 소설가라고 하고요. 단편으로 비계덩어리, 그 다음에 장편으로는 이 여자의 일생, 그 다음에 벨, 아미, 죽음처럼 강하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있었다고 하고요. 모파상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서 굉장히 막대한 원고료를 받았고 평생 풍족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수많은 창녀나 상류층 여자들과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20대 초반에 매독이 걸려서 나중에는 치료를 거부하면서 정신 이상, 신경쇠약, 강박증 그런 것들에 걸리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1889년에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좀 굉장히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았다고 할 수 있고요. 모파상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는 어릴 때 그 삶이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귀족 출신의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와 문학적 교양을 가졌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11세 때 부모가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죠. 보통 작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가정 환경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 전에 제가 올렸던 책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모파상도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만 굉장히 아버지를 싫어하고 좀 적대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파상이 자라왔고 모파상은 법률 공부를 했지만 프로이센 전쟁에 지원하게 되면서 자원 입대를 하고 그 전쟁에 대한 것들을 소설로 쓰게 되죠. 제대 후에는 공무원이 되어서 관료로 살았지만 단편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전업 작가로 직업을 바꾸게 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파상의 이 여자의 일생의 줄거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줄거리는 노르망디 지방의 귀족의 딸인 여기 그림에 나오죠. 잔이라는 아가씨가 나오고요. 잔은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첫 페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짐을 꾸려가지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수도원을 나와서 드디어 영원한 자유의 몸을 꿈꾸면서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여행 가방을 들고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부모님으로 돌아온 이 잔은 부모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고 또 자유로운 곳이고 자기가 그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미래를 뭔가 펼치겠다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결혼 때가 되어 감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추천으로 그리고 신부님의 추천으로 줄리앵이라는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는데 행복도 잠깐 신혼여행을 마친 이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돌변하는 거예요. 잔에게 굉장히 냉대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자체가 굉장히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전혀 다른 남자로 변해 감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젖동생이자 하녀인 로잘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로잘리가 어느 날 아버지 모르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인 줄리엔과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래도 하녀였지만 동생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자아는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게 되었고 결국 로잘리를 다른 곳으로 같이 얼굴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 후에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아들 폴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폴에 대해서 이제 지나치게 헌신적이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힘든 그런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어머니마저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되면서 또다시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워보지만 남편이 다시 푸르빌 백작이라는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자아는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좀 묵인은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푸르빌 백작이 이 둘의 불륜을 알게 되고 결국은 두 불륜했던 남편과 자기 부인을 죽이죠. 그렇게 해서 둘은 죽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자는 더욱 충격을 받고 아들에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아들은 더욱 삐뚤어지고 부모님 잔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창녀와 도망가게 되고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잔을 굉장히 아껴줬던 이모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는 굉장히 쇠약해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죠. 그러는 가운데 로잘리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로잘리를 돌보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들에게 계속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계속 헌신적으로 돈을 주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저택마저도 팔게 되고 재산까지 모두 잃게 되죠. 그런 가운데 정말 굉장히 쇠약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편지를 받고 아들을 빼앗아갔던 그 여인 창녀가 애를 낳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로잘리가 그 아이 손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손녀를 데리고 와서 로잘리의 잔에게 마지막 장면 잔에게 안겨주죠. 그러면서 자는 다시 아기에게 입을 맞추면서 아기 얼굴을 보면서 입을 맞추면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되죠. 자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다. 외롭고 힘들었던 삶 속에 다시 어떤 희망의 존재로 아이가 등장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로잘리가 마지막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이 글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기만 한 것도 그렇다고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것도 아닌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책은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이런 류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책장은 굉장히 잘 읽혀지는데 책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물론 이 책에서 잔이 너무나도 힘들겠다는 생각에 많이 공감이 가요. 남편은 계속 외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은 또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모두 잃게 되고, 정말 인생의 쓴맛을 정말 많이 본, 단맛은 별로 못 보고 쓴맛을 많이 본 그런 인생에 정말 지쳐가는 힘든 그런 많은 사건들을,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건들을 많이 겪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 잔의 첫 장에 보면은 잔의 모습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희망이 부풀어 있고 정말 세상을 모두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라보고 막 그렇게 정말 하는 진짜 싱그럽고 아름답고 그런 아가씨의 모습이, 자유를 꿈꾸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잔이 점점 삶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질 것 같은, 삶을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모파상 작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성공을 하고 부를 거뒀지만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죽게 되고, 끊임없이 창녀들과 여자들과 그렇게 환락을 겪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없었던, 여전히 고독을, 외로움을 느꼈던 한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로잘리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란 건 알 수 없는 거인 것 같아요. 즐거운 부분도 있고 또 금세 불행하게 느끼기도 하고 또 금세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겪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우리도 보면은 항상 좋았다 나빴다 이런 그래프 곡선을 늘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만두고 싶다, 다시 시작해보자, 혹은 정말 죽고 싶다, 아니야 다시 살아봐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제발 이거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괴로움들, 그리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 그렇게 인생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었고, 나쁜 것을 선택했는데 또 좋은 일을 일어났던 것 같고, 나에게 너무나도 괴로움을 줬던 일들도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교훈이나 그게 좋은 일이었구나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횡설수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읽으면 조금 여운이 남고 정말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책이 빨리빨리 읽히고요. 책장도 잘 넘어갔던 책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